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하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또 살았기 때문에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한국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주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또 이 동네에서는 현지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어를 잘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이 성인이 된 어른이 공부하는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먼저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무려 3개국어를 할 수 있는 어린이를 모셨습니다. 어린이 어서 오세요. 아이고, 거기서 태어났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창빈입니다.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몇 살인데? 7살이에요. 7살이에요? 창빈이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해요? 한글이랑 영어, 또 누나랑은 인도네시아, 아빠랑은 수학. 그럼 창빈이는 한국어 공부할 때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 한글이요. 한글이야오? 그럼 한글 공부할 때는 한글이야오하고 또 어떤 만화 봤지요? 무슨 만나? 아까? 창빈이가 자주 보는 한국 만화가 어떤 게 있어요? 또봇 V, 다이노코 에볼루션, 헬로 카봇. 그런 한국 만화 볼 때 한국어 공부가 많이 돼요? 거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워요? 네. 거기서 어떤 말을 많이 배웠어요? 좋은 말. 좋은 말? 네. 그러면 네. 창빈이 보는 만화 중에 디즈니 채널하고 닉 주니어는 영어로 보잖아요. 네. 영어로 볼 때는 단어를 많이 배워요? 네. 그러면 우리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어로? 아니요. 아빠 영어 모르잖아. Where do you live, 창빈? Bali, Where are you from? Korea.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computer, mathematics. Really? Do you like science? 처음 알았는데. 인도네시아어는 누구랑 공부해요? Kakayu. 아빠가 인도네시아어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Kamu tinggal di mana? Di Bali. Berapa umurnya sekarang? 6. 6 tahun. Iya. Antara teman kamu, siapa yang paling suka? Nomor 1 Aga, nomor 2 Dylan, nomor 3 Titan, nomor 4 Tian. Oh begitu. Iya. Kamu belajar bahasa Indonesia dari mana? Dari Kakayu. Kakak Ayu. Bapaknya nggak mengajar? Mengajar Bapaknya? matematika. Kalau Changbin, bahasa apa yang paling suka? Bahasa Korea atau bahasa Indonesia atau bahasa Inggris? Bahasa Korea. Bahasa Korea itu nomor 1. Terus 2 English. English? Ya, nomor 3 Indonesia. Oh gitu. 창빈이 오늘 인터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Terima kasih. sama-sama. Thank you. You're welcome. 고마워. 뭐 그 정도 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거기로 나가. 네, 보신 것처럼 아이의 경우는 어른과는 다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상 회화나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한국어를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주로 TV, 만화, 저희 같은 경우는 디즈니 주니어나 닉 주니어를 통해서 영어를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수업 자체가 영어기 때문에 영어는 일상생활이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동네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 조금 자신감 있게 말하고 쓰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학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아이한테 인도네시아어로 책도 읽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 말도 하고 이런 걸 좀 수업을 부탁했더니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도 인도네시아어로 대화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난 후부터 저보다 오히려 발음이 더 좋다는 걸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한 번씩 어떤 인도네시아 단어 이거 뭐야? 라고 뜻을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가 한 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한테 바로 듣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도
단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단어들의 뜻을 물어볼 때는 저도 사전을 찾아보거나 오히려 현지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아이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어른과는 명확히 다른데요. 그렇다면 어른인 경우, 성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저나 저희 와이프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영화와 드라마 보기입니다. 저나 저희 와이프 모두 그 프렌즈라는 미드죠.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영어를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는 뉴스룸이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비즈니스 영어, 그러니까 프렌즈에서는 일상회화지만 뉴스룸 같은 드라마에서는 비즈니스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나 영화가 본인이 관심 가는 주제를 보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일단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별 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책으로만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상황별 표현을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능을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능은 사실 좀 예외인 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현지인들이 러닝맨이나 무한도전 이런 예능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서 학원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예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슬랭 같은 일상 회화라기보다는 그거는 예능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은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반말이 너무 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배우면 나중에 실제로 내가 뭔가 업무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어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일상 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능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자막 없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막 켜놓고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을 켜놓으면 저런 표현이 한국말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익힐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 드라마인 시네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인토네이션이나 발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선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내서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사야 비사 바사 인도네시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소리내서 말을 해야 본인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근데 틀린 발음으로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현지인이 그런 단어로 발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그 단어인지 캐치를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틀린 발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인도네시아어든 영어든 배우실 때 정확한 발음부터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 인도네시아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은 기초 인도네시아어 다 배웠으니까 바로 중급부터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영어에 ABCD가 있듯이 인도네시아는 아베제데라는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 발음을 잘못 배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외국어를 배우실 때 기초적인 이 발음부터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 소리내서 말을 하시고,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는 거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스닝 공부도 된다는 겁니다. 꼭 말하는 것만, 스피킹을 공부할 때 말을 소리를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리스닝 공부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이 방법은 제가 단언컨대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뭐냐면 책 한 권 통째로 외우기인데요.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모든 수업이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재도 영어죠. 그때 당시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정말 그거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우는 것만이 저의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그 수업 중에 경영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도저히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영책 통째로 한 권을 그냥 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이라서 한 과목당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는 제가 외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어떤 챕터의 제목이 나오면 그 챕터에 있는 내용은 줄줄줄 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외우게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보고 나중에 되돌아봤더니 제가 문법이 가능한 거예요. 작문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어순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작문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작문이 되다 보니까 작문한 거를 입으로 말하면 그게 스피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한국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인도네시아 배우는 교재를 한 챕터씩 그냥 통째로 외우라고 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을 그거를 외우고 나면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나중에 그런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대답이 나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근데 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적극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미국에서 습득한 방법인데 사실은 미국에 갈 때 영어를 전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리스닝은 잘 됐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외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서 리스닝은 전혀 자기는 어렵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미국에 가서 처음에 생활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일일이 수첩에 적었대요. 적어서 그 상황이 되면 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써야 될 말을 적어 놓거나 알아야 될 단어를 쭉 수첩에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2번, 3번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나 그리고 발리에서 또 여행사에 근무하다 보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상황별 표현을 다 적어 놓고 일일이 그걸 외워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고 해요. 그리고 5번째 방법은 이거는 많이 듣고 말하고 환경에 많이 노출하라 이건데 이거 너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한 사례로 저희 학원에서 무려 한 대략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늘지 않으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학원에 1년 동안 다녔는데 왜 자기가 인도네시아어를 못하냐. 물론 본인의 실력 차도 있을 겁니다. 언어를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애초에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저는 그분이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 와서 1시간 2시간 겨우 인도네시아어 배우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24시간을 기준으로 자는 시간 제외하고 학원에 있는 2시간을 제외하고는 100% 한국어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인도네시아를 쓰질 않아요. 쓰거나 듣거나 하는 노력을 하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가서 본인의 배우자로 한국말을 하고 아이들이랑도 한국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지가 않겠죠. 늘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에 가서 뉴스도 인도네시아어로 듣고 뭐 아니면 집에 있는 가정부랑도 인도네시아어를 뭐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는 집안에 형제가 누가 있니? 너는 어떻게 자랐니? 이런 걸 물어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가정부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쓰는 단어 뻔하죠. 여기 청소해. 버릇이. 뭐 뿔랑은 집에 가라 이거니까. 그런 단어밖에 쓰질 않는 겁니다. 사실 가정부가 있어도 말을 안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청소를 다 하고 집에 가니까. 가정부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기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목적지만 기사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오랫동안 그 외국어 환경에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달 내내 외국에 연수 가서 어학 연수를 한 달이라도 빡세게 하고 오는 게 더 실력 향상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한 달 동안 외국어에 연수 가서 공부하시는데 딱 그 연수하는 그 수업 시간에만 외국어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한국어 계속 사용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요, 당연히. 네, 그리고 간혹 이제 저한테 외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듣기가 먼저냐, 말하기가 먼저냐, 문법이 먼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듣기가 먼저입니다. 듣기가 먼저 돼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따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스피킹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듣기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들리긴 들리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당연히 처음에는 듣기가 된다는 거는 그 다음 말하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듣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말하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할 때는 리스닝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나 저희 와이프가 외국어가 많이 늘게 된 계기가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늘게 됐어요. 번역 아르바이트는 사실은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 어느 정도 돼야 번역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급 정도 실력이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잘하든 못하든 번역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포멀한 인도네시아어나 영어를 많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사전을 찾아보거나 표현을 찾아보면서도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공부해서 번역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외국어 공부했던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어로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른이 공부하는 방법과 어린이가 공부하는 외국어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죠. 왜냐면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공부가 가능한 거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린 아이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의 노출 빈도를 높여주는 게 아이한테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외국어로 된 만화를 어릴 때부터 보여준다든지 외국어 노래, 외국어 동화책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 딱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